예, 그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나 이벤트들은 그리고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유독 참 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이제 보통 월말 월초, 특히 이제 월초에는 미국 경제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들이 많은데 이제 드디어 월초를 맞았죠. 가장 이제 중시되는 고용 지표도 이번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월초가 왜 특히 중요한가 하면은 미국 달러 그다음에 금리의 향방이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모멘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달러 움직임에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기대치도 계속 따라서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7월 한 말쯤부터는 기대치에 이제 경제 지표가 못 따라가는 못 미치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멘텀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벤치마크인데 이게 3% 몇 번 이제 넘어서다가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하고 좀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8%대로 낮아져 있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 이제 좀 힘을 잃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들이 사상 최대치로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와 이런 매도 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들을 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집계된 것을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이 상당 부분 감겼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 여하에 따라서는 이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 감기는 속도가 더 날 수도 있겠고요. 달러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쌓였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다소 이제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이 흐름이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표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 또 다뤄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그 흐름들 그리고 지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얘기하시다가 고용 보고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발표가 되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좀 방점 두고 계신가요? 지난 7월에 이제 미국 일자리 창출이 17만 명으로 다소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절대 수준을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강렬하지만은 추세로 보면 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장 예상치 한 19만 명이니까 약간 반등할 것이고 절대 수준은 여전히 매우 강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결국 계속 관심사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여기에 이제 모아지게 될 텐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가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근원 물가도 그렇고 꾸준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 기준 물가 상승 효과를 이렇게 빼고 본 실질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훨씬 밑도는 걸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일손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임금을 더 올려달라 하는 요구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상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는 8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전월비 0.2%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전월비 0.3%였는데 오히려 이제 속도가 둔화된 것이죠. 전월비 0.2% 내지는 0.3%라는 것은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 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임금 상승률은 전년비로 하면은 예. 한 2.5%를 약간 웃도는 예. 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이 한 3%는 넘어서야 연준이 완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회복했다 이렇게 뭐 보는 수준이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이제 올라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미국 금리라든가 달러에 예.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상승 자극을 줄 수도 있겠고 네. 계속 이렇게 그 정체된 채로 머물러 있다면은 역시 기존의 그 달러와 금리가 이렇게 안정된 추세를 또 이어가는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주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주요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결과가 나온 대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워낙 많아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면 그 ISM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경제 지표 볼 때 참 그렇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또 어디에 또 하이라이트 두고 계신지요?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동안 해외 경제는 이제 좀 둔화되는 양상. 그런데 네. 미국은 재정 부양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잘 나가는 뭐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달러 강세가 가세해서 해외 경제는 좀 더 위축이 되고 거기다 이제 무역 전쟁 우려, 불확실성 이게 또 이제 가미되는 그 과정에서 해외는 좀 더 이제 둔화되고 미국은 그래도 계속 혼자 잘 나가는 뭐 이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금 개방되고 서로 얽혀 있는 세계 경제 혼자 잘 나갈 수는 없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사정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달러 강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혼자 잘 나가는 이 그림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그런 구도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왔고요. 7월 같은 경우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주문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예. 8월 이후에는 좀 미국 제조업 활동이 어려움이 크게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신호를 보였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보다 조금 이제 미리 나오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연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 전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하고 상당한 밀접히 영향을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미 또 굉장히 크게 둔화되는 뭐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이제 폭넓게 신뢰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미국 경제도 결국 해외 둔화에 수렴돼서 나가는구나. 그렇다면 달러 혼자 이렇게 강하기는 어렵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도 역시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전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이번 주에는 체크할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지표들 저희들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외에 또 다른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무역 지표,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이번에는 7월치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내수, 그러니까 뭐 투자라든가 소비 지표들은 계속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2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3분기에 크게 둔화되지 않은 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한 내수라는 것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산을 쓸 것이고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입산을 쓸 것인데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내수가 계속해서 미국산 중심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상당 부분을 이제 수입해서 쓸 것이냐 수입 유발 효과가 큰 이 내수 성장세라면은 실제로 국내 총생산 지표에는 별 도움을 못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국제 수지를 보면서 미국의 이제 강한 내수가 미국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으로만 기여를 할 것이냐를 한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써주세요. 무역 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달러화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보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먼저 나오는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아주 상식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빨라지면은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뭐 그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석유 자립도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지난 2000년대보다는 아직 훨씬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방향 자체는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미국 재정 부양책의 효과가 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정 적자 확대,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런 쌍둥이 적자 확대라고 하는 그 이슈가 점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쌍둥이 적자 확대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달러 약세를 계속 주장해온 이코노미스트들의 가장 그 공통된 명분이었는데 예. 이 부분들이 만약 무역 수지 적자가 생각보다 더 빨리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이슈로 부상할 수도 또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말을 거둘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닐까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 관세 예. 내지는 이런 그 보호 무역으로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없다. 결국 그 내수를 그 좀 진정시키는 것이 예.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런 그 경제 이론 따위는 이제 그러니까요. 인정하지 않죠.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트럼프도 편집장님의 생각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무역 전쟁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자동차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상관관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역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주요 지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잠깐 뷰 설명을 해주시죠.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라는 것은 그 미국은 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고 소비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인데 이게 그 매달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8월치가 발표됩니다. 네. 이미 그 미국 자동차 판매 자체는 이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뭐 충분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고원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고원 추세가 얼마나 잘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크게 꺾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실업률이 이렇게 그 고용이 개선되면은 자동차 판매는 같이 늘어나다가 그렇죠. 경기 사이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은 고용 회복이 더 이상 자동차 판매 증가를 견인해내지는 못하는 예.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차라는 것이 그 내구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그 판매가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통해서 또 미국 그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예. 그것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최근 들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방금 나갔었던 그 표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미국의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계속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지표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